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도 벌써 한 주가 이렇게 슉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스무스하게 새해 잘 시작하고 계시나요? 예, 앞으로도 스무스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기운 팍팍 드리고 축복을 기원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그림으로 보는 중심의 차이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마르시아의 이론을 통해서 중심 잡기 중에 우리의 어떤 자아 정체감의 지위가 있는데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같이 좀 나눴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그 마르시아의 이론을 그림으로 같이 한번 보고요. 또한 같은 이 중심에 대한 내용을 인문학을 통해서 이 공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또 그림으로 같이 연결해서 보기도 하고 또 이 종교, 성경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도 같이 이렇게 이 사람의 어떤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고 그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것인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마르시아의 이론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마르시아는 우리 자아 정체감에 지위가 있다. 높고 낮음이 있다. 가장 낮은 단계, 혼미 단계에서부터 유실, 유예, 성취 단계까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아 정체감의 이런 주체가 되는 이 중심에 대한 것, 주체가 된다라는 것은요, 뭘 갖느냐, 네, 결정권을 누가 갖느냐입니다. 네, 그래서 주체가 되는 사람이 자기가 살펴보고 선택하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도 지는 거죠. 네. 이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지니까 내가 여기에 만족하면 그대로 나아가고 아니다 부족하다 하면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마르시아의 이런 자아 정체감을 비교 분석할 때 중심이 누구인가, 선택권 있나 없나, 책임감 있나 없나, 그로 인해서 변화할 힘 있나 없나, 또 삶의 질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 이 불안 요소까지 같이 봤었습니다. 네. 오늘 바로 이 자아 정체감, 이런 내용들, 중심에 대한 부분들 그림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그림을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가운데 동그라미를 진하게 넣고 주변에 원선이 있지요. 그리고 또 주변에도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동그라미는 나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요. 주변에 이 선은 타인이나 상황들, 나를 내 주변에 이루고 있는 어떤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색이 칠해진 것은 초점이 중심이 그쪽에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자아 정체감의 이 혼미 단계에서 보면은 가운데 비어 있습니다. 중심 나에게 없습니다. 주변으로 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선택권 누구에게 있나요? 네, 내가 아닌 타인이나 상황에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앉아도 됩니다. 네, 그러나 변화할 힘도 가질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자아 정체감의 유실 단계는요. 가운데 나 비어 있습니다. 중심 내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나요? 주변에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자, 유력한 힘을 가진 사람, 아이 같으면 부모님, 또 우리 성인들 같으면 모든 결정권 안에서 어느 전문가나 유명한 사람들에다가 중점을 둘 때, 이 중심은 그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권 나에게 없습니다. 또 책임도 질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은 자아 정체감 유예 단계죠. 여기를 보니까 반반이네요. 네. 초점을 나에게 뒀을 때, 그러면은 내가 충분히 선택하고 또 책임도 질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힘도 같지만 내가 아닌 타인이나 상황에다가 중심을 두고 그쪽에 선택권을 주고 하게 될 때는 나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결정들은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다시 나에게 초점을 들면 얼마든지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고 변화할 힘 다시 갖습니다. 네.
마지막 단계는 자아 정체감, 성취 단계였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요. 가운데 중심이 색이 진하게 있고요. 주변은 이렇게 선만 있습니다. 네, 1차적으로 모든 부분들 안에서 나 자신이 이렇게 살펴보고 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들, 결과들 책임지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흡족하면 그대로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책임을 지어가고 이게 이제 바로 자기 주도적인 삶의 태도인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중심이 내 안에 잘 잡히니까 편안하고 안정감을 가지면서 또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주변과도 잘 소통해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 이 주변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도 가운데 진하게 채워지지만 주변 또한 채워지는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번에는 인문학의 공자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자님의 말씀에서는 보면은 여기서도 그림이 자, 군자와 소인으로 비교를 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저는 이 이론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이죠. 네, 군자 구제기 또 하나는 군자 구제인이라고 해서 군자는 소인 구제인입니다. 네. 군자는 자기에게서 모든 것을 이렇게 살펴보고 구합니다. 네. 그러나 소인은 사람들에게서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자는 늘 이렇게 자기 걸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 소인은 다른 사람들 탓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점이 우리가 얘기한 그 혼미 단계의 어떤 모습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말씀은 군자는 중용, 군자 중용, 소인 반중용이라고 해서 군자는 중용을 하고 소인은 중용에 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용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에게 한편으로 확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지도 않고 미치지도 않은 그냥 중간 반반은 아닙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살아오면서 심사숙고 끝에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스스로 그래도 이래야 하면 되겠구나 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네. 바로 이 점이 자아 정체감의 성취 단계 그림과 같이 보입니다. 네. 또한 이렇게 소인 반중용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만 맞추려고 하는 태도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면에서도 보면 자, 군자의 그림은 중심이 이렇게 가운데 있어요. 항상 자신을 살피고 또 내가 뭔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는 이 태도가 자아 정체감의 성취 단계의 그림과 같습니다. 네. 또 소인의 그림은 자아 정체의 혼미 단계하고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놀랍게도 어때요? 이렇게 중심이 잘 잡힌 이 군자는 결코 혼자만 이렇게 똑 떨어져서 잘 사는 어떤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나와 주변을 어우러서 함께하는 우리 자아 정체감의 이 성취 단계의 마지막 그림하고 같은 맥락을 갖습니다. 네. 참 놀라워요. 네. 그 다음은, 종교적인 측면 안에 저는 이제 성경 안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첫째 가는 계명이 뭔가요? 라고 물었더니, 루카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향하는 방향이 이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늘이에요. 네. 군자 사회처럼 천명과 대인과 성현 그 맥락의 나예요. 네. 그쪽으로만 향해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는 나 자신도 있지만 이 성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까? 대인이 본다라면 어떨까? 천명, 하늘이 보신다면 어떨까? 또 그리고 이것을 어때요? 내 삶의 경험들과 잘 연결해서 약간 그 중용의 태도처럼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결과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네, 결정하고 또 그 다음에 맡기고 이렇게 가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이런 면이 자아 정체감의 성취 단계의 모습과 또 이 앞에 군자의 모습과 지금 이렇게 중심을 이쪽으로 하늘로 향하고 있는 이 모습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된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합해지면은 우리의 이 마지막 그림하고 똑같이 됩니다. 내가 중심이 다 되어 있는데 성령과 대인과 하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같이 이 맥락을 같이 하면 그러면서 동시에 주변과 함께 잘하는 것은 마무리를 이렇게 같은 맥락을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심리학의 이론의 이 원리와 또 인문학에서 말하는 인문학과 종교는 사실 오랜 시간 동안에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통용되어는 사람을 살리는 내용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아주 이걸 확인하면서 굉장히 든든했어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통해서 제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까라는데 굉장히 이렇게 든든한 확신 이런 부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또한 이런 인문학과 종교적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장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참 좋은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었고요.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 시간 제가 송창식 씨의 한 걸음만 노래를 같이 불러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이 노래 계속 흥얼흥얼하면서 자연스럽게 나 자신으로 자꾸 향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사를 조금 제가 개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당신의 라는 내용을 나의로 바꿔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노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 걸음만 한 걸음만 가까이 오세요. 나의 눈 나에게 보이도록 한 걸음만 가까이 오세요. 나의 마음 나에게 보이도록 나를 보는 나의 두 눈엔 사랑이 있어요. 타오르는 나의 마음은 어때요? 이대로만 영원히 있어요. 나의 사랑 하늘에 퍼지도록.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한 몸으로 있다 보니까 내 마음, 내 눈 바라보는 거 정말 외면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하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내담자가 자기가 지금 어떤지를 자기 눈을 좀 바라보고 자기 마음 바라보고 자신을 얼마나 지금 사랑하면서도 힘들어하는 이 마음 잘 살펴보도록 하는 게 상담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심 첫 번째로 나 자신에게 주면서 이렇게 자기를 잘 사랑하고 지켜가는 그런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한 걸음만 가까이 오세요. 나의 눈 나에게 보이도록 한 걸음만 가까이 오세요. 나의 마음 나에게 보이도록 나를 보는 나의 두 눈엔 사랑이 있어요.